안녕하세요, 비바진입니다. 여러분 요즘에 그 영양제 되게 다양하게 많이 챙겨 드시고 있잖아요. 저는 이게 좀 매일 먹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영양제 먹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대신 챙겨 먹고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일단 몇 가지 안 되지만 요즘에 제가 꼭 챙겨 먹고 있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이눌린인데요. 이눌린 성분은 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, 이 이눌린에 있는 식이섬유가 직장까지 분해되지 않고 살아서 간다고 해요. 배변 활동을 되게 좋게 해주고 몸에 좋은 균들의 좋은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식이섬유가 풍부해야 되는데, 이눌린 성분은 장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영양소라고 해요. 이게 보통 연근이나 우원 같은 데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, 이거는 매일 챙겨 먹기가 어려운 채소들이라 저는 이거 요즘에 영양제를 먹고 있거든요. 약사님이 만드신 브랜드예요. 위드바인이라고. 약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항상 그 음식에 관해서도 그렇고 저랑 좀 결이 맞아서 이분이 판매하고 있는 영양제를 요즘에 좀 구매해 봤습니다. 저는 좀 장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, 제가 예전에 출산하고 나서 피부에 발진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여서 무슨 피부과 약을 발라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많이 맞고 약도 많이 지어 먹어봤는데, 결국에는 이 장 건강이 좋아야 피부도 좋아진다고 해서 먹는 음식 많이 가려 먹고 뭐 운동도 하고 잠도 많이 자면서 이제 회복을 하게 돼서, 아이도 만약에 좀 피부에 뭐가 생긴다 하면 내가 좀 안 좋은 음식을 먹였나 싶어서 장 건강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장이 이제 호르몬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필요한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할 수 있어서 우울증이나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고 이런 것도 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. 그런 경우에 이눌린 같은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연은 아이들 면역 때문에 많이 먹이고 있는데, 이눌린 구매하면서 봤더니 아연 함량이 굉장히 높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이번에 구매해서 먹고 있는데, 감기 걸렸을 땐 특히 요 아연이나 이눌린 같은 영양제를 좀 많이 섭취하면은 빨리 나을 수 있다고 해요. 위드바인 아연은 좀 단점이 하나가, 이게 아연 순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하얀 결정체가 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스포이드형으로 먹이는 건데 스포이드가 한번 막히더라고요. 이거 나중에 리뉴얼해서 다시 나온다고 해서 계속 이제 아마 여기서 구매해서 먹을 것 같아요. 비타민 D도 요즘에 아이도 먹고 저도 먹고 있는데, 비타민 D는 뭐 햇빛을 많이 보면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데, 체내에서 햇빛을 받아서 비타민 D를 합성하려면 반팔 반바지를 입을 정도로 몸이 노출이 많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, 우리나라처럼 여름 빼고는 긴팔 입고 긴 바지 입는 데서는 항상 비타민 D가 모자랄 수 있다고 해요. 성장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비타민 D가 몸에 부족하면 척추측만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,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. 면역 같은 데도 관여하기 때문에 특히 알러지 있는 아이들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 아이가 올 봄에 꽃가루 알러지는 지나갔을 철인데 갑자기 눈이 가렵다고 해서 안과를 갔더니 알러지성 결막염이라고 하더라고요. 왜 그런가 했더니, 비염이 좀 있는 아이들이 이게 눈도 같이 그럴 수 있다 해서 이제 막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찾아봤더니, 뭐 집안에 막 먼지 진드기를 없애야 되고, 근데 이게 사실 집안에 먼지를 없애고 진드기를 없애는 거는 아주 효과가 미미하고, 사실 이제 영양이나 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. 비타민 D 같은 거 충분히 섭취해주면 비염이나 알러지 같은 거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, 며칠 전에 감기가 걸려서 아연하고 비타민 D 이제 원래 먹는 용량보다 좀 더 많이 먹이고 비타민 C 파우더로 된 거를 좀 먹여서 그런지 요번에 하루만 아프고 또 괜찮더라고요. 이제 장기로 복용해봐야 알겠지만, 일단 영양제를 먹이는 건 사실 엄마 마음이 안심이 되기도 하고, 이제 저도 이제 햇빛 보는 거 좀 부족하거나 이럴 수 있어서 같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영양제 예전에도 막 요거 사봤다가 저거 사봤다 했는데, 그 매일 챙겨 먹는 게 너무 귀찮기도 하고, 사실 이게 사람 마음이 먹으면 반짝 효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면 장기간 복용하기가 좀 힘들잖아요. 저는 좀 음식으로 한번, 음식은 매일 먹는 거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보자 해서 요즘에 먹고 있는 게, 양배추를 먹고 효과를 좀 많이 본 게, 피부가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예전에 누가 판매하는 글루타치온을 한번 사 먹어봤어요. 한 달치가 뭐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, 글루타치온 먹으면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가 되게 좋아지고 밝아진다 막 이래갖고 사 먹어봤는데, 한 달을 먹어도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. 근데 물론 이제 더 오래 먹었어야 됐겠지만, 여차저차 하다가 제가 양배추를 마녀스프 하던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나는 양배추를 쪄먹자, 하루에 이 정도 채소는 먹어야겠다 하는 양을 요즘에 주로 양배추로 먹고 있는데, 양배추
양배추가 저한테 맞는지 제가 양배추 찜을 하루에 진짜 요 정도? 많이 먹을 때는 사발로 하나 정도? 찐 게 그 정도니까 양이 꽤 많거든요. 그렇게 먹는데 양배추 먹고 한 일주일, 2주일 됐는데 제가 봐도 모공이 되게 작아지고 피부가 좀 톤이 괜찮아 덜 칙칙해진 거예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도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서 이 십자가 채소, 양배추, 브로콜리, 컬리플라워 이런 채소에 원래 글루타치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. 저는 주로 양배추 찜을 먹을 때는 뭐 당근이나 브로콜리 요거 먹고 있고, 제가 또 이거를 더 열심히 먹게 된 게 닥터 라이블레 해독혁명이란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 영양제 대신 건강한 음식으로 제일 추천하는 게 이 십자가 채소를 넣은 스무디거든요. 이거를 매일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, 스무디를 제가 매일 갈아 먹는 건 좀 어렵겠지만 물론 책에서도 매일 갈아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치씩 준비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, 저는 그마저도 귀찮아서 그냥 나는 전자레인지에 쪄서 먹겠다 해서 제가 양배추를 계속 쪄서 먹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십자가 채소가 진짜 몸에 좋은 게 제가 이제 몸에 느껴지니까 저희 아이도 요즘에 양배추 채 썬 걸 다시 다 다져가지고 밥에다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, 이게 하얀색이다 보니까 몰라요. 원래 양배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매일 주는 게 브로콜리 찐데다가 들기름이랑 소금 살짝 뿌려가지고, 요거는 그냥 너가 영양제다, 약이다 생각하고 먹어라 해서 저희 아이는 안 그래도 너무 다행히 브로콜리는 잘 먹는 아이라 요거는 매일 먹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효과가 아주 좋다. 그리고 비타민C도 요즘에 그 고용량 복용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건강에 좋다고 저도 많이 보고는 있는데, 저도 이거 매일 먹어보려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냥 아침에 프리미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, 뭐 로렌즈 오일 같은 거, 거기다가 이제 유기농 레몬즙 그런 거 같이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, 레몬즙에 원래 비타민C가 너무 풍부하게 들어있기도 하고 올리브 오일에도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먹고 있고, 예전에 제가 그 영양의 비밀이란 책에서 봤는데 그 비타민C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배 선원들이 괴혈병으로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. 근데 오렌지나 레몬류를 먹였더니 괴혈병이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비타민C가 되게 널리 퍼졌다고 하는데, 제가 봤던 그 책에서는 과일에 있는 비타민C가 도움이 된 건 분명하나 이거를 단일 성분으로 뽑았을 때 그게 체내에서 똑같은 효과를 줄지는 사실 아직 그게 불명확하다고 그 책에서는 그랬었거든요. 그렇지, 우리가 그냥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는 온전한 과일은 홀푸드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, 사실 이제 귀찮아서 그렇기도 하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음식에 들은 걸로 그냥 먹는 게 몸에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. 물론 이제 고용량으로 먹기는 어렵겠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먹기는 올리브 오일 먹는 게 저는 좀 편하거든요. 그 다음에 도라지청도 저희 집에서 자주 먹는 건데, 목감기 자주 걸리는 사람들한테 좋다고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해봤는데 도라지가 엄청 농축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먹으면 되게 쓰기는 한데 그 스푼으로 한 반 스푼 정도만 한 번에 먹으면 되거든요. 겨울에 특히 막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좀 난다 하면 저희는 그거부터 먹어요. 슬로 패밀리, 요거 슬로 패밀리 도라지청이 아니구나, 감기 약간 올 것 같다 할 때 요거 이제 반 스푼씩 먹으면 목도 덜 아픈 것 같고, 요거 되게 유명해졌어요. 여기가 한가인님이 유튜브에서 여기 거 뭐 대추정인가 드신다고 해가지고, 그게 사실 좀 불만인 게 거기가 너무 유명해져서 여기 원래 대추로 만든 약밥이 되게 맛있었는데 그걸 안 만든대요. 요 집에 비상약처럼 저희 늘 구비해두고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메가3를 영양제로도 복용하시는데 들깨가루도 오메가3가 풍부해서 그거 그냥 퍼먹어도 되기도 하고 음식에 많이 넣어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조리하는 음식에는 뜨거우니까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좋긴 한데, 저희 아이한테 제가 그 들깨가루 잘 먹였던 방법 중에 하나가 들깨가루랑 청국장가루, 그 다음에 콩가루, 거기다 꿀 섞어갖고 이렇게 반죽해서 꿀 너무 많이 넣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청국장 사탕이라고 제가 그래갖고 만들어준 게 있었는데, 그 들깨가루를 자주 먹으면 오메가3 영양제를 뭐 따로 안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자연식품으로 영양제를 대체하는 걸 추천합니다. 자, 오늘은 저희 집에서 영양제 대신 제가 먹고 있는 음식들 알려드렸는데요. 여러분도 몸에 좋은 음식 어떤 거 드시는지 제 댓글로도 좀 알려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